지난 4월 9일 해양경찰청은 전북 군산에서 벌어진 선원 강제노역 사건에 대한 브리핑을 가졌습니다. 군산에서 여관을 운영하던 업주가 지적 능력이 낮은 선원들을 숙소에 감금하고 임금을 빼앗았다는 사건. 직접 장애인 수십 명을 외딴섬 양식장으로 팔아넘기거나 어선에 강제로 태워 노예처럼 부리고 임금을 착취하는 등. 이어 등장한 두 남성이 털어놓은 말은 노예제를 떠올리게 했습니다. 처음부터 3년 동안 한국 못 받고 고생하고 그 다음부터 이제 또 복장하고 20몇 명으로 싹 잠겨면서 문하게 합니다. 또 알고지 그 건달들 백과법 또 펴고. 현대판 노예 사건이라 불리며 전국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군산 강제노역 사건. 길게는 30년 동안 한 일가족의 소나기 아래서 무임금 노동을 한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안겨줬습니다. 피해자도 수십 명에 달하고 인신매매 정황까지 드러난 이 사건의 실체를 알아봤습니다. 군산 항구 앞 한 어선에 타고 있던 신모 씨. 3개월 가까이 좁은 배 위에서 숙식을 해결하며 조업을 해왔습니다. 나가고 싶습니까? 계속 여기서 일하고 싶습니까? 본인이 이제 얘기를요. 혹시 본인이 얘기를 하고 아니, 가만히 계세요. 나가고 싶으세요? 네. 나갑시다. 선장의 눈치를 보다 경찰과 함께 육지로 나온 신 씨. 월급 받은 적 있어요? 월급은 안 받았습니다. 그럼 뭐 받았어요? 같이 이제 먹고 자고 이제 가야 되는 거. 피해자들이 배 안에 갇혀 지냈다는 해선망 어선에 타봤습니다. 항구 바로 앞 8톤급 배를 세워놓고 원통형 그물을 이용해 바닷물에 떠다니는 실뱀장어를 잡습니다. 그물을 내렸다가 올리는 작업은 밀물대인 하루 2번. 계속 배에만 있을 필요가 없는 조업일 뿐더러 육지와 배를 오갈 수 있지만 신 씨는 배에서 몇 개월씩 머물러야 했습니다. 여기서 식사도 하시고 먹고. 주무시고. 네. 근데 배 안에서 이렇게 계속 오래 계시려면 굉장히 답답하시고. 왔다 갔다 오는 거 보라 같으면 보드 타고 금방 왔다 갔다 오는. 시내에서 떨어진 한적한 골목. 신 씨 등 피해자들이 머물렀다는 여관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여관 업주인 이 씨는 최근까지 선원 20여 명을 여관 숙소에 머물게 하며 관리해왔습니다. 방 안은 10제곱미터 남짓. 침대와 텔레비전 등 최소한의 직기들만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들은 어쩌다 별다를 것 없는 숙박시설에 들어와 그곳을 벗어나지 못했던 걸까? 이 씨는 집이 없는 선원들을 꾀거나 협박해 자신의 여관으로 끌어들였습니다. 너 먹을 거 잘 데 없지? 밥은 먹었나? 이러면서 내가 밥도 먹여주고 재워줄 테니까 내 따라가자 해서 여관으로 갔대요. 가가지고 그때부터 이런 생활을 해가지고. 이렇게 들어온 사람들의 임금을 가로채는 방식은 간단했습니다. 외상으로 숙식을 제공하고 외상값을 부풀린 후 뱃일로 갚게끔 한 것. 이 씨의 수법을 지켜봤다는 한 지인은 숙박비와 식비 외에도 이런저런 명목을 붙여 몇 주 만에 수천만 원의 외상값을 만들기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저씨를 불러주면 그 돈이 이제 하룻밤 산다고 몇 백만 주고 안 그러면 술집을 또 보내줘. 돈을 줄 테니까 외상 마음대로 주라. 그럼 이제 몇 백만 원, 몇 천만 원씩 빚지 갖고 간다고. 돈을 떼고 도망갈 것을 우려해 감시를 붙였고 외상값 때문에 결국 배를 타야 했습니다. 입구에 들어가면 방이 있어요. 거기서 하나를 지켜야 돼요. 나간지 안 나간지. 만약에 나가게 되면 이제 배를 울리는 배를 그거를 달아놔요. 이런 수법은 5년 전 숨진 이 씨의 어머니가 1980년대부터 해왔던 방식 그대로였습니다. 피해자들은 부당한 대우를 받고도 왜 가만히 있었던 걸까? 심리진단 결과 피해자들은 지능이 낮았고 사회 연령은 9세 정도에 머물렀습니다. 우리가 사회적 상황에서 누구를 만났을 때 여러 가지 갈등이 생기거나 아니면 내 주장을 해야 될 때 그 부분들을 보통 사회에서 기대된 수준만큼 그걸 해결할 수 있는 해결 능력이, 대처 능력이 많이 떨어지고 그게 어느 정도냐? 그게 한 9.5세다. 이들이 협박이나 임금 착취를 당해도 도망가거나 신고할 생각을 하지 못한 것도 이 때문이었습니다. 갈 곳이 없다 보니 제 발로 찾아가기도 했고 서로가 얽히고 설킨 좁은 동네에서 벗어나기도 쉽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들이 또 속이소문 당기고 있어요.
소개서에서 이제 데리고 나. 어쩔 수 없이 찾아오게 됐고. 함께 지냈던 주변 사람들은 어리숙하고 갈 곳 없는 이들을 걷어준 것만 해도 충분한 대우를 해준 셈이라고 여겼습니다. 막말을 얘기해서 선원들이 배 타는 사람들이 가정이 원만하고 가정에서 충실하고 열심히 사는 사람도 배 타는 사람도 있겠어요? 내보내잖아요. 술 먹고 막 사고 치고 난리예요. 그러니까 데리고 있을 수밖에 없어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담당 부서조차 이들이 장애인으로 올라와 있지 않다며 다른 부서로 책임을 떠넘겼습니다. 장애인이라고 해서 저희한테 막 그렇게 하는데 저희가 어떻게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부분이 없네요. 이런 인식 속에서 도서 지역의 선원 인권 유린 사건은 끊이지 않고 벌어지고 있습니다. 실적 쌓기에 급급해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해경은 이번 사건을 수사하면서 피해자들의 사후 조치에도 문제를 드러냈습니다. 피해자들에게 마땅한 안식처를 마련해 놓지 않고 그대로 돌려보낸 것. 뒤늦게 군산시청에서 이들을 노숙자 보호시설로 안내하려 했지만 이 씨 측의 보복이 두려워 모두 다른 곳으로 달아난 뒤였습니다. 하나는 한평에 뭐 친척이 있다서 여기 보복 두렵다고 그러고 가시고, 또 하나는 여기 있다가 김전 가셨어요. 해경은 피해자 소재도 파악 못하는 상황. 그 5명 지금 다 어디 있는지 확인돼요? 하나 치고 한 분밖에 지금 확인이 안 되고 있어요. 거기 계시다는 곳에 연락해보니까 고향에 돌려보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긴 있어요. 하지만 직접 찾아가 확인한 결과 해경이 말한 피해자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드러난 선원들에 대한 인권 유린 실태. 전문가들은 사회 경험이 다양하지 않은 이들에 대한 배려를 강조합니다. 그 상황에 빠진 사람이 느끼는 세상은 그거밖에 없고, 배를 타고 노동을 하거나 아니면 돌아와서 쉬거나, 그렇다면 그 사람의 지적 능력은 여러 감각 차단된 것과 마찬가지로 점점 퇴보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단속 기간의 건수 올리기식 수사. 지자체 등 관할 기관의 무관심. 그게 뭐 큰 문제냐고 여기는 잘못된 인식. 사회 적응력이 낮은 이들도 일한 만큼 대우받고 일상적인 생활을 누릴 권리가 보장되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다시 고민할 때입니다.